네, 월요일인 7월 27일이요. 예, 이날은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입니다. 예, 벌써 62년이 오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7월 27일 이 정전협정의 의미 또 6.25 전쟁의 그 기원과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 듣는 시간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특별 대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세기 전 국토통일원 장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좀 연구도 해오셨고요. 최근에 책도 한 권 내셨더군요. 네. 예. 6.25 전쟁과 중국 그 스탈린의 모제동 제압 전략 이런 책을 냈습니다. 통상 이렇게 학자들이야 평생 연구를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장관님은 정치인 하셨고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셨고 국토통일부 장관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당히 이 두꺼운 학문적 서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책을 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대학에 교수를 했거든요. 네네. 고려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일본 가서 한 1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중소 관계, 중소 대립 관계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6.25 전쟁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휴전선에 태어나가지고 개성 지금 판문점 근방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6.25의 참화를 가장 뼈저리게 겪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6.25의 그 본질을 이걸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6.25에 관한 자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소련의 이 비밀로 보관되어 오던 외교 문서들이 많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5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증거들과 증언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6.25 관련 연구들이 계속 이렇게 진화해 왔는데요. 이번 책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새로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주장을, 그러니까 입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 군대가 이제 남침을 하고 바로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에 소집을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소련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만일 소련이 부표를 던졌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그렇다면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군도 1년 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미군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아주 희박해지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날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결과적으로 안 해서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아주 빠르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16개국을 비롯한 여러 유엔 동맹국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됐는데 그때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이날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걸 이번에 좀 밝히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 논문이 많습니다만 학자들이 대체로 실수가 아니냐. 소련의 실수.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에서 지령과 여기서의 지령을 받는 그런 입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그런 무슨 실수가 아니겠느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심지어는 소련 대표가 술 먹고 늦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온갖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추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비밀 자료들이 나온 중에 어떤 자료가 하나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소련이 안보리 불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이 참여한 데 대해서
중국도 불만이 많았고 네. 또 저 구라파의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도 예. 불평이 많았는데 불만이 많았겠죠. 그때 예.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바르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 다 뭐 불평을 많이 했었겠죠. 그 스탈린이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가 있던 소련 대사를 불러서 네. 그거는 내 지시에 의해서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기권한 거다. 물론 이제 불참은 그 전에서부터 하고 예. 있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얘기하기를 내 뜻은 말하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을 아시아 한목통에다가 몰아서 붙들어 놓고 예. 그리고 그 소련 사회주의권으로서는 구라파에서의 사회주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네. 내 전략에 의해서 한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비밀 지령을 한 그런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지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네. 미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참전 결의가 있으면 네. 이제 미군과 유엔군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올 텐데 네. 이렇게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발이 묶인다. 네. 일단 네. 미국을 한반도에 발을 묶어놓고 네. 그리고 소련은 네.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동쪽, 유럽 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강화하고 확장하는데 전략적으로 그쪽에 영향을 투여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유엔 안보리에 불참하라고 지시했다. 네. 왜 내 뜻도 모르고 그렇게 쓸데없이 불만들 표하느냐? 그 얘기를 스탈린이 했다는 거죠. 그런 뜻의 얘기를 한 것이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네. 예, 그러면 미국이 소련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까? 아니 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그 6.25의 발단은 예. 어떻게 보면 스탈린으로서는 모택동을 그 제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택동을 제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네, 우리가 알기에는 예. 공산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다 일치 단합해서 네. 뭐 중국 혁명도 다 소련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 소련은 중국의 혁명 과정에 모택동의 혁명 과정에 적극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개석 편에 더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모택동 군대가 이제 남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데 양자강 도강을 하는 무렵에 소련 측에서 양자강 알겠습니다. 도강을 하지 말고 양자강에서 휴전을 해라. 예, 뭐 그런 증거는 휴전 제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중국이 하나로 통일된 강한 중국이 되는 것보다도 네네. 두 개의 갈라진 분단된 중국이 서로 약하게 존재하는 약하게 다투면서 존재하는 그러기를 희망했던 것이 소련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중국 공산당사를 봐도 네. 이 모택동의 이 노선과 이 소련에 유학했던 사람들과의 뭐 진덕수 등등의 노선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의 공산화된 이후에 또 중소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 20년 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과 중국이 이렇게 사이는 안 좋았다.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한 편이었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뭐 스탈린과 모택동은 결정적인 그런 이 씨름을 했죠. 그러면 어쨌든 북한이 우리를 남침한 데는 소련의 지원과 허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소련은 그 당시에 북한이 이 남한을 남침하게 함으로써 중국도 전쟁에 끌어들여서 힘을 약화시키고 또 유엔 안보리에 기권해가지고 미국이 또 참전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한 거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주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아주 극도로 대립해 있을 때 이제 애치슨 선언이 나옵니다. 애치슨 선언은 모택동한테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모택동이 예.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까지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터졌고, 네. 또 뭐 스탈린의 의도대로 결과적으로 된 거네요. 미군도 참전했고, 그렇습니다. 중국군도 참전했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탈린으로서는 모택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데, 네. 김일성하고 김일성이 1년 전에 네. 가서 예, 남침 전쟁을 하겠다고 네, 네. 요청을 하다고 하죠. 근데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택동하고의 거리가 극도로 나빠진 다음에 예. 에치슨 선언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과 손잡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의심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다시 불러서 남침 한다고 한다는 거 해라 해가지고 그 사인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에 2차 대전 이후 가장 참혹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졌고, 3년간에 걸쳐서 정말 죽고 죽이는 이 소모적 전쟁이 계속되다가 이제 7월 27일 날 이제 휴전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휴전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제 냉전 구조가 이제 고착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지금의 우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뭐 어느 때나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 간에 정말 이중 삼중의 전략 구사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이 장관님께서 지금 우리 정부에게 우리의 문제, 이 분단이라는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신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고전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탈린은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52년 53년 3월 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죽으니까는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글쎄 물론 이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죠. 이제 다시 이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한두 마디로 정리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통일의 문제인데 통일이 뭐 언제 될 거냐 뭐 이거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쉽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드물게 여성 대통령이고 외교에 능하신 분인데다가 오바마 대통령하고의 대화가 되는 분,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도 대화가 되는 분,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가장 중요한 우리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가장 중요한 그 두 분과 대화가 깊이 있게 될 수 있는 분,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보면 아마 앞으로 어떠한 국가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이만큼 양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두 나라 아닙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경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가 되는 그런 분이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어떻게든지 이 통일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강대국을 이 통일의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53년 7월 27일 날 있었던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정전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협정에 사인을 끝내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 세 나라가 이제 정전협정에 조인을 해서 그만큼 이 지금의 이 분단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나라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가는데 협조가 필요한 직접적인 관계 당사국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미국의 오바마, 중국의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이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정상들이니 이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 책임 있는 이 두 나라 정상들과 함께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그 이거를 돌파해내야 된다. 이 돌파하는 시간이 그렇게 뭘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1, 2년 내에 이걸 돌파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전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자꾸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당장 뭐 9월 3일 날 중국 전승기념일이죠. 전승 70주년 기념일입니다. 뭐 지난번에는 이제 소련이 전승 70주년 기념일을 했고, 그건 독일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건 뭐 우리 대통령이 초청받았지만 안 갔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간다 그러다가 결국 안 갔는데 중국의 경우는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을 텐데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9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실지 안 가실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 9월 3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북경에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주선하는 뭐 간접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그런 가능성까지 내다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글쎄 뭐 미국은 조금만 속으로 싫을지 모르지만 정면으로 미국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특별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